네. 그런데 엄마 친구분은 알아서 좋은 거 해줬으니까 네. 유지 잘하라고만 하셨고 지인 중에 한 명은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두셨대요. 네. 또 한 명은 네. 가입시켜준 상품 말고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네. 총 6건에 네. 47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고급 수입차 가격인데요. 안녕하세요. 스마트한 보험 정보, 당신의 웨스를 지켜드리는 웨스보험TV의 보험 애널리스트 이동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영희 씨의 개선 후 보장 분석 결과를 알아보실 건데요. 과연 영희 씨의 바람대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 내용은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 6건의 보장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보시면서 얘기할까요? 네. 자, 그럼 현재 6건 중에서 종신보험과 최근에 가입된 손해보험사 3건을 모두 정리하시나요? 네. 우선 종신보험은 영희 씨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서 먼저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납입하신 금액에서 손해를 많이 보지 않으시나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대략 770만 원 정도고요. 네. 해지 환급금은 30% 정도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도 해지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 상품을 10년간 총 납입을 하면 2,432만 원인데 네. 여태까지 납입한 770만 원을 제외하고 네. 앞으로 1,662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1,662만 원을 더 내고 네.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서 네. 원금이 될 때까지 있느냐, 아니면 지금 손해보는 540만 원을 포기하고 네. 종신보험료만큼을 저축을 해서 예. 10년 이상의 이자와 기회비용을 얻는 것이 나을지 네. 고민을 해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영희 씨는 아깝지만 네. 540만 원을 네. 포기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신데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유지할 자신이 없으시대요. 아이고, 네. 결혼도 해야 되고 목돈 쓸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네. 그때 가서 중간에 해지하면 더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네. 그럼 A생명사 종신보험은 정리. 네. 자, 그다음 상해보장만 들어있는 C손보사 종합보험이랑 A손보사 상해보험은 정리하시는 쪽이 더 유리하신 건가요? 네, C보험사 보장 내용은 상해 보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다른 상품들로 이미 중복해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없어도 괜찮은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A손보사 상해보험에는 운전자 보장이 있어요. 네. 운전자 보장은 필요하지 않나요? 네, 이분은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2019년에 가입을 하신 상품이라서 네. 스쿨존 사고 시 운전자 보장도 빠져 있고요. 네.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네. 부분도 최대한 한도까지 올려드리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네. 아까 C손보사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해 사망 후유장애는 과한 금액으로 중복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럼 C손보사 종합보험과 A손보사 상해보험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A손보사의 종합건강보험 2건 모두 갱신형이시잖아요. 네. 3년보다는 20년 갱신형이 더 유리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남긴다면 네. 먼저 가입한 상품에서 기본 비갱신형 담보들과 실손 의료비 네. 담보만 남겨두고 네. 담보들을 삭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상품은 네. 엄마 친구분한테 네. 가입을 하신 상품이라서 그쵸. 계약 변경을 하려고 전락을 드렸는데 네.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절대요. 자기가 제일 네. 좋은 거 해줬는데 왜 건드리냐고 네. 오히려 영희 씨를 너무 힘들게 하셨대요. 어머님 친구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보험료도 저렴한 나이였잖아요. 세만경으로 네. 설계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네. 그 당시엔 지금처럼 갱신 보험료에 대한 공포가 많지 않았어요. 네. 저렴하니까 네. 권유하기에도 가입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라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엔 이렇게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남겨두시고 이걸 네. 없애시는 건가요? 네, 영희 씨 입장에서는 갱신보험을 2개나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실손 의료비가 있는 이 상품을 남겨놓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입하신 A손보사 종합건강보험에 들어간 보장금액이 워낙 빵빵했거든요. 네. 이게 빠지게 되면 보장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보장 내용도 빈 곳들이 여러 개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을 찾으려고 정말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개선으로 보실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영희 씨는 보험료를 줄이고 네. 두 번째, 기존 갱신형 보험을 세반기형으로 바꿔드려야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네. 가장 큰 부담이었던 종신보험을 정리하면서 네.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네. 갱신형을 세반기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네. 보험료를 상승시키지 않으려고 예. 기존 건강, 상해보험 3건의 보험료 내에서 네.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회사와 담보들로 채워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보험은 20년나 90세로 해주셨는데요. 네. 90세 만기로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씨는 100세까지 일단 원하지도 않으셨지만 네. 기존 비건강보험이 100세 만기로 되어 있어서 네. 90세 만기로도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비어있던 질병 종수술비, 네. 심내혈관 수술비, 항암 신기술 치료비 등 빠지는 부분 없이 채워드렸어요. 네. 합계를 보시면 오히려 암 진단비는 늘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네. 뇌혈관 진단비는 줄었어요. 제가 설계를 하기 전에 네. 보장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반암 진단비와 상대적으로 여성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같은 네. 유사암 진단비가 네. 많이 늘어난 점은 아주 만족해 하셨고요. 네. 또 심내혈관 진단비가 줄어든 부분은 네. 위험률이 높아지는 나이가 됐을 때 네.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시는 방법을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질병 보장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네. 적지 않은 수준이잖아요. 네. 요즘 40대, 50대 분들도 사실 이 정도 보장 받으시는 분들 별로 못 본 것 맞죠. 같아요. 그다음 상해보험 네. 쪽으로 넘어가서 요즘은 종합건강보험에 운전자 상해보장 같이 설계가 네.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운전자 상해보장만 따로 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혹시 몇 살까지 운전할 것 같으세요? 요즘 70대 넘어가시면 운전 그 면허증 반납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못해도 70세? 까지는 네. 않을까요? 그렇죠. 굳이 80세, 90세까지 운전을 할 것도 아닌데 네. 그 당시까지 계산된 보험료를 미리 낼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영희 씨가 20년이면 53세가 되시는데 네.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료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상해나 네. 운전자 보험은 직업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는 네, 맞아요. 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혹시 중간에 아프시거나 뭐 그래서 가입을 신규로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기본적인 보장은 좀 새 만기로 채워 놓는 게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20년 4월부터 민식이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운전자 보험을 많은 분들이 새로 가입을 하셨거나 네. 추가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민식이법 같은 새로운 법이 네. 많이 생겨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때마다 새로운 보험을 1, 2만 원씩 추가하는 것보다는 만기를 짧게 해서 보험료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합리적인 설계 방법입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보험료가 나이에 따라 오르는 질병 관련해서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새 만기형으로 은퇴 이후의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는 게 유리하고요. 네. 상해나 운전자 보장 같은 건 앞으로 새로운 법이 생기거나 바뀔 때마다 네. 짧은 만기로 보험료를 최소화해서 네. 그때마다 바꾸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덧붙이자면 질병 위험률이 높아지는 50대 이후부터는 되도록이면 갱신 주기를 길게 해서 네. 부족한 진단 자금이나 보장 내용을 보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택 보장 내용으로 내려와 보면 장기 요양, 치아 보장 요게 빠진 게 조금 아쉬운데요. 장기 요양 같은 경우에는 영희 씨가 지금은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하셔서 아쉽게도 지금 채워드리지는 못했지만 네. 기존 상품에 질병과 상해 후유 장애로 일정 부분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차후에 보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치아 보장은 20대 후반에 웬만한 치과 치료를 거의 다 끝내 놓으셨대요. 네. 그래서 40대 후반 정도에 준비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쭉 훑어봤는데요. 이렇게 표로 보신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한 예시를 통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빈번하게 받을 수 있는 위대장 용종 제거 시 수술비는 금액을 늘려드렸고요. 예.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유방암, 자궁암 같은 소외감도 금액이 늘어났어요.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만약 영희 씨가 나중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네. 카테터 시술을 받으셨다면 네. 진단비는 줄었지만 수술비에서 보강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총 보장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네. 협심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카테터 시술이나 심장 수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장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해 보장은 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상해로 가장 많이 청구하는 케이스가 손목골절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골절 수술비, 깁스 치료비, 상해 입원비 등등등 전부 합쳐서 네. 810만 원이나 보장받고 계셨는데 와, 이게 가능한 금액입니까? 비정상적인 금액이죠. 네. 저도 상해 보장을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은 처음 봤고요. 네. 위험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보장이 좋겠지만 네. 영희 씨는 사무직이셔서 개선 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영희 씨가 이번 보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고요. 네. 개선 후 요청사항이었던 보험료를 줄이는 점, 그리고 갱신형을 새만기형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네. 점, 이 두 가지 모두 해결이 되신 것 같네요. 네. 영희 씨가 이 결과를 만족해 하셨나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해도 네. 보험은 네. 진짜 네. 전문가에게 제대로 분석을 받아보고 네. 조언을 듣고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셨대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웰스보험TV 보장분석 실전 사례 첫 번째, 여러분들도 33세 미혼 여성분의 고민을 해드린 과정 잘 지켜보셨나요?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사례는 30대 중반의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님의 보장분석 실전 사례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아까 자료를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이분은 더 어마어마하시던데요? 아주 살짝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본인 보험료만 70만 원? 70만 원이요?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여러분들도 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